자,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강의를 맡은 이은민 세무사입니다. 자, 우리 전산세무 2급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할 건데,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에 앞서 우리 시험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험 일정이 되고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저도 세무사를 공부를 했고 여러 자격증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출제 유형 분석이었어요. 출제 유형을 분석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울지,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부 계획을 세울지 큰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전략을 세우고 공부하는 것과 전략을 세우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의 선택과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할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전산세무 2급에 대한 출제 유형을 분석해 봤어요. 이 내용은 우리 책에 실어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재무회계의 이론적 기초 보시면 76회 이전에는 매회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됐다. 그러나 근 1년간은 출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이냐? 그리고 이제 한번 나올 때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출제가 되던 부분이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한번 나올 때가 됐다. 출제위원들도 이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번에는 이 부분을 무조건 암기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겠구나. 이런 전략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보시면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매회 두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매회 두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뭐다? 우리는 이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맞추고 들어가야 하는 전략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제위원이 나 여기서 매회 두 문제 낼 거야 라고 언급을 주는데 우리가 여기서 안 맞추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동자산은 무조건 내 거로 만들어서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히겠다라는 각오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맨 아래 보시면 부가세에서 간이 과세 보시면 공부는 할지언정 문제가 출제가 된다?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혹시 모르니 이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되겠구나. 출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이번에 나올 때 됐다. 이 부분은 매회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때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할지 한번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우리 시험 1년에 총 6회가 있는데 지금 2회분은 지나갔으니 앞으로 남은 4회분에 집중을 할 거고 각자 목표로 하는 시험 일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일정을 토대로 내가 강의는 언제까지 끝내고 나 혼자 복습하는 기간은 며칠을 잡을 것이고 기출문제 풀이 며칠 잡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계획을 잡아 놓으세요. 그러고 내가 들어갈 시험 날짜를 선택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 바로 코앞에는 6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 한 달 동안 준비하더라도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들으시고 복습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6월 시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각자 계획에 따라 일정을 짜시면 될 것 같으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시험 총 90분 동안 이루어지고 100점 만점에 70점만 획득하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자, 반대로 보다. 그래요. 30점이나 틀려도 된다는 시험이에요. 저는 시험에 합격할 때 가장 효율적인 게 한 80점에서 85점 정도를 합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버릴 부분은 버리고 안 나오는 부분은 가끔 나오는 부분은 좀 힘을 빼고 자주 나오는 부분은 힘을 줘서 어느 정도 틀리는 부분도 만드는 이게 좀 전략적이지 않는가 싶어요. 그리고 이 90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제가 수업이 많이 진행된 이후에 기출문제 풀어드리면서 어느 부분에 몇 분 쓸지 이 시간 배정을 어떻게 할지는 그때 나중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 자,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의 홈페이지 가시면 자격 사이트가 따로 있으세요. 여기서 들어가서 좀 궁금하신 사항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시험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론 문제 총 15문제, 실무 문제는 19문제에서 보통 20문제. 요즘은 19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20문제 가끔 나오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19문제, 20문제로 이루어지는 실무 문제가 있다라는 거.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앞에서 출제 유형을 분석한 이유는 챕터별로 내가 어디에 선택할지, 어디에 집중할지 전략을 세우라는 거지 과목 자체를 버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과목은 무조건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자, 보시면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는 총 5문제씩, 부가세랑 소득세는 3문제 2문제이니 소득세는 비중이 작네 라고 해서 난 소득세 버릴 거야 라고 하면 큰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이 소득세는 실무 부분에서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 과목 자체를 버리지 마시고, 이 중에서도 원가를 가장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공부하시면 수험생들이 이 원가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는데, 원가도 어렵다 보니 출제위원들도 알아요. 이 원가 과목이 어려운 걸 아니까 매년 출제되는 부분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원가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은 무조건 나오니 믿고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은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버릴 과목은 없다라는 거, 과목 안에서 챕터별로 구분을 지어서 조금 안 나오는 부분은 버리더라도 과목 자체는 버리지 말자라는 거 당부드리면서, 자, 시험에 대한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이제 우리들이 뭔가 좀 협상을 하자라는 거예요. 뭐냐, 저는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합격의 길로 인도하고 합격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이지, 이 이후의 일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시켰으면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야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암기를 해주시고, 암기가 됐다면 암기를 바탕으로 문제풀이에 대한 능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러면 방법은 반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이해시킬 때까지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강의하고 할 테니,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해가 됐다면 여러분들의 것으로 암기를 해주시고 복습도 많이 해주시고, 복습이 됐다면 문제풀이도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암기를 했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암기를 했으면 시험장 가서 풀 수 있는 능력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도, 문제 푸는 스킬도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릴 건데, 어찌 됐건 이해가 됐으면 이 이후의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니 우리 서로 각자 할 일은 각자가 하면서 우리 수업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마지막에 서로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도록 서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봅시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